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저녁 방송 팝콘이 땡기는 라디오에서는 흑백영화 한 편을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백영화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컬러 영화와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영상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영화가 흑백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컬러 영화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영상의 분위기를 위해 일부러 흑백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흑백 영화가 가져다주는 감성이 정말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된 흑백 영화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송에서 흑백으로 만들어진 여러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흑백 영화의 매력을 한껏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팝콘이 땡기는 오늘의 흑백 영화는 어떤 작품일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함께할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신소미입니다. 벌써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여름은 특히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웠던 만큼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실내에서만 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화관이나 집에서 시원하게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도 더운 여름을 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팝콘이 땡기는 라디오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동주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시대가 배경이 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도 사랑받고 있는 윤동주 시인과 사촌형인 송문규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흑백으로 담은 이들의 이야기는 어떨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동주는 시인을 꿈꾸는 차분한 성격의 윤동주와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송문규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1943년 윤동주가 죄인의 모습으로 일본인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어쩌다 윤동주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걸까요? 영화는 1935년으로 돌아갑니다. 18살의 송문규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는데요. 신춘문예는 신문사에서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문예작품 단선작을 선발하는 행사입니다. 글 쓰는 것을 사랑하던 윤동주는 송문규의 당선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마음을 알았던 송문규는 윤동주에게 잡지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윤동주는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하지만 시는 의사가 돼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며 된통 혼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잡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일제강점기 시대인 만큼 일본의 전쟁에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요. 걱정하던 둘은 경성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윤동주가 꼭 만나고 싶어 했던 시인 정지용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에게 일본에도 좋은 선생들이 많다며 일본으로 갈 것을 권유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윤동주는 고민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꼭 창씨 개명을 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정지용 시인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며 윤동주를 설득에 성공합니다. 일본에서 서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송문규는 독립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윤동주는 시를 쓰며 갈등하게 됩니다. 송문규는 윤동주에게 너는 시를 계속 써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라고 말하며 윤동주에게 자신의 길을 강요하지는 않는데요. 이 상황에서 윤동주는 다카마스 교수라는 깨어있는 일본인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교수는 윤동주에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개인의 깊은 내면의 변화들이 모이는 힘이다. 시를 써봐라 라고 용기를 주게 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윤동주는 시를 계속 씁니다. 윤동주는 일본에서 강제한 교련을 거부하게 된 대가로 머리를 밀게 되고 학교도 편입하는데요. 교토로 향한 윤동주는 송문규와 재회하게 됩니다.
재회한 송몽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후위를 도모하고 있었는데요. 송몽규와 독립투사들의 아지트에 일본인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되어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윤동주와 송몽규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되는데요. 첫 장면에서 신문받았던 장면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형무소에 투옥된 둘은 매일 정체모를 주사를 맞고 고문당하는데요. 마지막엔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가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위해 독립투쟁을 한 장면을 교차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영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당신의 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6시 28분. 현재 여러분은 팝콘이 땡기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동주 시인과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이야기를 흑백으로 담은 영화 동주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오늘의 흑백영화 동주의 줄거리 잘 들으셨나요? 영화를 봤던 분들은 방송을 들으며 장면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안 보셨던 분들도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영화로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영화의 해석과 더불어 이 영화가 흑백으로 만들어졌던 이유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화는 문학으로 저항하는 윤동주와 직접적인 행동으로 투쟁하는 송몽규의 갈등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의 행동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에게 자극이 된 둘도 없는 친구의 이야기가 뭉클한데요. 송몽규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윤동주 시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됐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형무소에 투옥된 윤동주와 송몽규가 맞았던 주사의 정체에 대해 궁금했는데요. 일본의 형무소인 만큼 말도 안 되는 것을 투약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주사의 정체는 일본에서 혈액 대체제를 만들기 위한 생체 실험이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정체가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끔찍한 약물을 매일같이 투약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날이 거듭될수록 수척해지던 모습을 보면 화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슬프기도 한데요. 동주를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영화가 컬러 영화인 만큼 왜 굳이 흑백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만도 한데요. 영화 동주의 제작자인 이준익 감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흑백으로 만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윤동주 시인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저는 윤동주 시인이 학사모를 쓴 흑백 사진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이준익 감독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흑백으로 만들어야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윤동주는 글을 쓰는 시인이죠.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시를 쓰는 윤동주 모습을 떠올린다면 흑백 영화가 그것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흑백으로 만들어져 감독의 예상대로 된 것 같은데요. 윤동주 시인이 시를 쓰는 모습이 더욱 가슴속에 박힌 것 같습니다. 영화의 암울했던 시대를 더 잘 표현한 수단이 된 것 같죠? 윤동주라는 인물 중심의 영화였기 때문에 흑백이 컬러보다 더 잘 어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숲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영화의 줄거리와 해석까지 듣고 왔으니 영화를 만든 사람들을 모르면 아쉽겠죠? 우선 영화 동주의 이준익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인물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바로 그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슬프지만은 않다는 것이 영화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하나의 열린 희망을 보여주며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자신이 쓰고 싶었던 시집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영화의 마지막에 윤동주와 송몽규의 행복했던 청춘을 보여주며 마냥 비극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화 동주의 주인공 윤동주 역의 강하늘이 열연을 펼쳤는데요. 강하늘은 영화를 찍을 당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 윤동주와 그의 시를 안다는 점에 끌렸다.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윤동주 시인의 감성에 어떤 힘이 있는지 보고 싶었고 그 부분을 배우로서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라고 말하며 윤동주 시인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인 만큼 일본어와 북한도 사투리를 구사해야 하는 임무를 위해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주의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인 일본인에게 머리를 밀리는 삭발신에서 실제 자기 머리를 미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형무소에서 점점 수척해지는 윤동주 시인을 연기하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까지 감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화 중간중간 시를 쓰는 장면을 대역을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많은 노력 덕분에 영화 동주의 윤동주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 가슴 깊은 울림을 관객들에게 선사한 것 같습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송몽규 역의 박정민도 강하늘에 뒤지지 않았는데요. 박정민은 혼자서 직접 중국 용정에 있는 송몽규의 생가에 찾아갈 정도로 캐릭터에 가까워지고자 했습니다. 송몽규는 앞장서서 주장을 펼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북한도 사투리로 말했어야 하는 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연기하는 모습이 감명 깊게 남기도 했는데요. 형무소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장면을 앞두고는 이틀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력이 쇠해진 송몽규의 모습에 완벽하게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 속 캐릭터에 이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모습 덕분에 영화가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열연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방송 마무리할게요. 10cm의 봄눈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흑백 영화 동주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간단한 줄거리부터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를 만든 사람들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영화를 감상해봤습니다. 들으면서 팝콘이 땡기는 시간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흔히 보는 컬러 영화와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진 흑백 영화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영화의 디테일들에 더욱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봐도 흑백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야기로만 전하는 것이 하나의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흑백 영화부터 감성적인 느낌을 위해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까지 이 방송에서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팝콘이 땡기는 라디오는 마지막 곡인 릴러말즈의 흑백 영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채연, 기술의 정재인, 모니터 김승현, 진행의 저는 신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